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3경기에서 총 11득점 무실점으로 3연승을 하고 있는데 4대0, 6대0 같은 스코어가 그냥 보기에는 매우 만족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베트남전에서 득점한 선수들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센터백인 김민재, 울버햄튼 소속으로 리그 득점 4위인 황희찬, 득점왕 출신의 토트넘 캡틴인 손흥민, 파리스 생제르맹 미드필더의 희망 이강인, 슈투트가르트의 아시안게임 득점왕 정우영까지. 해외에서도 정말 이름 높은 클럽의 소속으로 이 선수들이 모두 한국 선수라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하고요. 지금의 한국 축구가 정말 강력하다는 느낌이 정말 제대로 딱 와닿는 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살펴보면 사우디는 FIFA 랭킹 57위, 베트남은 95위로 어쩌면 지는 게 이상한 몇 수 아래 상대였고, 그나마 튀니지가 가장 만만치 않은 상대로 이 경기는 분명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어쨌든 11득점에 3연승을 했다는 결과는 패배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해외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클린스만을 킬린스만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있는 손흥민을 기어코 선발 풀타임 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후반 77분경에 손흥민이 오른발을 부여잡고 주저하는 장면을 공유하면서 거의 비상 상황에 돌입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점수판은 이미 5대0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흥민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토트넘의 캡틴을 좀 보호해줘야지. 감독으로서 클린스만은 최악이야. 그의 목표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한 명이 퇴장당한 베트남을 상대로 부상 입은 손흥민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야. 내가 클린스만을 잡아올 테니까 누가 콘테를 잡아와. 둘 다 어디 깜빵에 쳐넣자. 이런 의미 없는 혹사가 토트넘의 시즌을 망칠 수 있어. 승리가 확정됐고 손흥민이 아프면 상식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 지금 나랑 클린스만 잡으러 갈 사람, 클린스만을 킬린스만으로 바꿔버리자. 클린스만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등등. 어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캡틴 손흥민의 컨디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의지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베트남 출전을 요구했다는 인터뷰 역시 영어로 번역되어 전달됐지만 그 이후에도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풀타임 소화는 과했다면서 클린스만이 감독으로서의 업무가 뭔지 모르는 최악의 지도자라는 평가는 여전했죠. 한국이 베트남을 6대0으로 이겼는데도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패배한 베트남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특히 베트남의 트루시에 감독은 인터뷰에서 상대는 피지컬적으로 앞섰고 전술적으로도 좋은 팀이었다. 패배나 스코어는 놀랍지 않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 경험에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6실점으로 대패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이 매우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사실 경기 전부터 트루시에 감독은 한국에게 승리할 생각이 없다는 티를 냈습니다. 이미 수비적으로 경기하겠다고 인터뷰를 했고, 세계적인 선수와 뛰어보는 경험이 중요해서 손흥민이나 김민재와 직접 필드에서 만나는 게 베테랑 선수들에게 선물이라고 했죠. 대한민국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아마 한국 팬들은 분노가 폭발했을지도 모르는데 베트남의 반응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물론 트루시에 감독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최근 성적이 3연패로 부진한 걸 꼬집는 내용이었고, 지는 게 당연하다는 발언은 문제 삼지 않고 박항서 감독과 비교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가 수비 축구할 때는 모두가 칭찬하다가 박항서가 수비 축구할 때는 모두 그를 욕했다. 그리고 트루시에도 똑같다. 박항서가 베트남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렸는데 트루시에가 다시 끌어내리고 있다. 트루시에는 바로 경질해야 돼. 그의 축구 철학은 절대 베트남과 맞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박항서를 다시 데려와야 해. 패스 축구를 한다더니 중국과 우즈벡에게 0대2로 졌고, 수비 축구를 한다더니 한국에게는 0대6으로 졌다. 트루시에가 지휘한 3번의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은 무득점 17점으로 3연패야.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부탁하는 건 염치가 없는 짓이고, 지금이라도 공혁은 감독에게 연락하자. 트루시에 감독의 전술은 베트남에게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식이면 우리 선수들만 욕먹을 뿐이야. 공호균 감독은 베트남의 유이삼 감독으로 박항서 감독의 후임이었던 인물인데, 작년 12월에 박항서 감독의 사임 이후에 같이 자리에서 물러난 한국 지도자입니다. 솔직히 박항서 감독을 쫓아낸 베트남 입장에서 다시 부탁하기 너무 민망한 게 사실이다 보니 공호균 감독이라도 데려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 오히려 정말 의외였던 내용은 베트남 언론이 한국 대표팀을 극찬하는 반응이었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인 베트남 익스프레스가 한국 선수들이 베트남전에 최선을 다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한국은 진지하게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했고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를 증명했다. 유럽에서 뛰는 스타들은 모두 골을 넣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부상에서 막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베트남 수비를 큰 압박으로 몰아 넣었다라면서 한국이 베트남보다 전력이 많이 앞서는데도 설렁설렁 대충 플레이한 게 아니라 진짜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경의와 감탄을 유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의 풀타임 소화가 한국 팬들을 비롯해서 해외 토트넘 팬들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반대로 베트남 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작 친선 경기인데 한국은 무슨 월드컵 경기인 것처럼 뛰었다. 그래서 고맙고 보기 좋았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이 부상을 안고 풀타임을 뛰었다. 베트남 입장에서 정말 고맙다. 비록 졌지만 한국이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웠다. 지금 한국 골 장면을 다시 감상하는 중이다. 확실히 한국의 수준은 차원이 달랐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경험한 베트남 선수들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 선수들의 몸값은 베트남 선수들의 수십 배는 될 텐데 같은 필드에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베트남보다 FIFA 랭킹 70위나 더 높은 한국이 이렇게 진심으로 뛸 줄 몰랐다. 어쩌면 이게 그들의 강력한 진짜 이유일지 모르겠다. 트루시의 감독보다 한국 선수들이 이 대결에 더 열심인 것 같았다. 이게 세계적인 선수들의 프로 의식이라는 걸 느꼈다. 네. 솔직히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네덜란드, 체코 등 유럽 팀들에게 대패했을 때 남은 건 분노밖에 없었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경기에 왜 선수들을 혹사시키냐는 불만이 있었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길 게 뻔한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혹 우리가 오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살짝 오는 듯 싶기도 합니다. 한편 베트남 선수들은 휘슬이 울리자마자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손흥민에게로 몰려가서 인사 한마디라도 나누고 악수를 하기 위해 손흥민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각자 입었던 유니폼에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까지 미리 챙겨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프로 생활을 하다 보니 손흥민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업적을 이뤘는지 더 제대로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가서 주말까지 쭉 휴식을 취한 뒤에 다음 주 화요일 새벽 4시에 풀럼전을 치릅니다. 어쨌든 베트남전에서 골맛을 봤던 만큼 오늘 풀럼전에서도 그 감각을 이어나가서 득점 1위인 홀란을 따라잡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2골 차이인데 헤드트릭 한 번이면 홀란을 제치고 득점 1위 가능하거든요. 그때까지 푹 쉬고 잘 회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